에서 체육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롯데주리법인장 김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그 화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 많이 바쁘신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지상사협회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9월 달까지 지금 세미나가 계속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요일에는 항상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 전에 미리 공지를 통해서 주제와 강사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401k 관련돼서 지금 코비드-19 사태에 401k 스폰서의 주의사항과 401k 기업 연금 셋업 및 운영 시 주의사항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켄 초이 우리 대표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주제가 그냥 We Make Retirement Better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아주 좋은 주제로 정말 우리 리타이어먼트를 정말 좋게 만들어 주실 우리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켄 초이 대표님 올메리츠 어셋 공동 대표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어려우신 상황이실 텐데 뭐 한 분야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용이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메리츠 어셋 매니지먼트의 대표로 있는 켄 최라고 하고요.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401k 관련 사항들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401k를 셋업하고 운영하실 때 살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내용이 뭐 간단하게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코비드-19 환경에 있어서 회사에서 401k 플랜이나 다른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갖고 계실 때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 셋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셋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항목들 위주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메리츠 어셋은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뭐 한국말로 하면은 요즘은 자문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파트너 회사들하고 이 회사들의 보험 고정이자 상품, 그러니까 픽스 상품이나 투자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커스토디언으로는 슈왑이나 TD 어메리트레이드가 주로 활용이 되고 SM마크라는 곳도 저희들이 커스토디언으로 쓰는 데고 그 외에 이제 뭐 아메리칸 펀드나 뭐 JP 모건, 뭐 시너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등등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컴퍼니들, 펀드 컴퍼니들하고 볼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의 폴폴리오나 펀드를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이제 손님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 자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401k 플랜 셋업부터 도와드리고 어떤 프로바이더랑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신지도 같이 서치를 하고 리뷰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셋업 후에 이제 직원분들이나 스폰서 회사나 직원분들을 위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이제 먼저 넘어가 보시면 현재 이제 코비드-19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서 마비 상태가 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머전시지만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온 이제 법안을 내오고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케어스 액트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 이제 401k나 기타 리타이먼트 플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하고 그리고 직원분 입장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뭐 mandatory는 아니고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CRD라고 부르죠, 줄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디스트리뷰션을 CRD라고 요즘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아시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최고 10만까지 만약에 필요하시면 인출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만 불에 대해서는 음, 보통 이제 텍스 디스트리뷰션 하시면 그냥 인출하시면은 연방 정부에서 이제 20% 텍스를 홀드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고 그 59.5세 이전에 보통 인출을 하시면 10% 페널티가 있는데 이 early withdrawal에 대한 10% 페널티도 지금 없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 필요하셔가지고 은퇴 플랜에서 인출하신 돈은 이제 세금을 내셔야 하는 돈인데 나중에 인출하실 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니까 그 세금을 올해 안 내시고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제 지금 필요하신 상황이 돼서 리타이먼트 플랜을 액세스를 해서 그 자금을 사용을 하시고 나서 세금을 3년에 걸쳐 내시는데 만약에 그 3년 안에 내가 인출했던 돈을 뭐 여기 리페이드라고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재적립하는 거죠. 다시 집어넣으시면 이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시면. 다시 집어넣으실 때는 원래 내가 인출을 했던 그 플랜으로 다시 넣으셔도 되고 예를 들면 그냥 개인 아이라 같은 데다가 롤오버를 해도 재적립으로 카운트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마침 필요해서 돈을 인출했지만 이제 401k라는 회사 플랜 안에서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더 선호될 수도 있지만 혹시 개인 계좌에서 관리가 더 선호되시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또 유리한 그런 부분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혜택을 받는 출을 맥시멈 10만 불까지 하시려면 자격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코로나 릴레이리 된 어떤 상황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뭐 확진이 됐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자녀들, 디펜던들 중에서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일단 그런 1차적인 그런 환경이 돼야 되고 아니면 이제 파이낸셜리 이 코비드로 인해서 내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그러니까 뭐 레이업 됐거나 아니면은 뭐 워킹 아워리 줄었거나 그래서 수입이 줄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라는 상황이 되면 이 혜택 규정에 의해서 최고 10만 불까지는 인출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출을 하셔도 세금도 바로 안 내셔도 되고 만약에 3년 안에 다시 재적립하시면 그냥 세금을 안 내시고 그냥 가용을 하신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자금 이제 이런 요건에 맞으면은 이제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규정으로 보면 이제 론도 보통 401k 같은 리타이먼트 플랜에서 이제 내가 그동안 세이브했던 돈에서 필요하시면 이제 론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규정은 맥시멈 5만이나 이제 내가 베스티드 어마운트의 50%까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맥시멈 10만에서 베스티드 어마운트 전액 둘 중에 이제 큰 액수가 되겠죠. 작은 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론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를 지금 높여놓은 상태고요. 혹시 그 전에 401k에서 융자를 하셔서 쓰시고 그 융자에 대해서 다시 플랜에다가 리페이먼트를 하고 계셨으면 그 리페이먼트는 일단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2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지출을 안 해도 되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올해
RMD, 그러니까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70.5세 이제 72세로 늘었지만 RMD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하셔도 되는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론하는 부분들보다는 인출하는 부분이 더 이제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론을 하시면 일단은 내가 위페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을 론을 하시면 거의 먼틀리 그 위페이가 일반적인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그 401k에서 융자를 했을 때 적용된 이자를 감안했을 때 먼틀리 페이가 뭐 한 1,500, 1,800 이럴 정도로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그런 정도의 페이먼트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론 리밋을 이렇게 올려놓긴 했지만 사실은 론 리밋이 확대된 거를 활용하시기보다는 사실은 그 CRD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론보다는 그냥 다이렉트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나중에 자칫 디폴트가 나거나 뭐 갑자기 텍스로 컨시퀀스가 생기거나 하는 게 그런 찬스를 없애실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론 그 리밋이 확대되긴 했지만 이것보다는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까지는 이제 직원분들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혜택들을 맨데터리로 그 페어스 액트에서 지금 확대한 부분들을 뭐 맨데터리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옵셔널리 하실 수 있고 회사 쪽에서 규정을 뭐 프로그램을 변경을 안 하신 상태에서도 그리고 혹시 론을 뭐 늘리거나 이런 것들 안 하신다고 해도 지금 일단은 이 시기에 디스트리뷰션 하시는 거는 이 케어스 액트로 그냥 그거에 따라서 인출하신 걸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either way 지금 혜택을 갖다가 필요하시면은 활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뭐 비즈를 만약에 활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계셨고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캐시플로우나 레브뉴나 캐시플로우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많이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인플로이어 쪽에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일단은 그걸 서스펜드 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 프로핏 쉐어링처럼 디스크리셔너리 그런 권한을 가지고 뭐 맨더터리로 매년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회사에서 이익이 났을 때 직원분들과 쉐어하는 차원의 프로핏 쉐어링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탑을 하시거나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그런데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 그런 required and contribution 같은 것들은 이제 그거를 갖다 줄이시거나 스탑을 하시려면 이제 그 플랜 프로비전에 대해서 어멘먼을 하셔야 돼요. 어멘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들어가야 되게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어멘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세이프 하버 같은 경우에 401k를 하시면서 이제 세이프 하버 플랜으로 해 놓으신 경우가 많은데 세이프 하버가 역시 non-elective contribution이잖아요. 회사 쪽에서 highly compensated employee들이 401k가 허락하는 maximum amount, annually 지금 19,000, 19,500까지 하실 수 있는 어마운트를 하실 수 있게끔 discrimination testing 할 필요 없이 allow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제 세이프 하버라서 많은 회사들이 세이프 하버 조항을 갖고 있는데 이 non-elective 세이프 하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일렉티브 세이프 하버도 그렇고 매칭 세이프 하버도 그렇지만은 뭐 그냥 일방적으로 3%씩 회사에 주는 경우가 있고 직원이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매칭 형태로 세이프 하버 컨트리뷰션을 4%나 5%까지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이프 하버는 만약에 바꾸시려면 중단하시거나 뭐 바꾸시려면 어멘먼이 필요하고 이제 직원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세이프 하버 부분을 변경을 한다라고 노티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리스는 보통 30day 노리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회사 입장에서 넣어줘야 되는 넣어주고 있었던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을 줄이거나 서스펜드 하실 수 있는데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서 어메머니 필요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해당 어드바이저분이나 아니면 결국은 TPA하고 컨펌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가 안고 있는 부담을 가능하면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외에는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심플아이라가 있고 뭐 세바이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심플아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넣어주는 포션은 보통 회사가 그 다음 해에 텍스 보고를 할 때 그 텍스 보고 마감 이전 애들 컨트리뷰션을 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회사 쪽에서 넣어줘야 되는 컨트리뷰션이 있다면 내년까지 연기는 하실 수가 있죠. 컨트리뷰션 자체를. 그리고 파일링을 익스텐션, 그 텍스 파일링을 익스텐드 하시면은 뭐 익스텐션 할 때까지도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게 컨트리뷰션 날짜를 조금 최대한 연기해서 지금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그렇게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원래 들어가고 있는 심플아이알 같은 거 지금 뭐 매칭을 해주시던지 난일렉티브로 회사 쪽에서 일방 넣어주시던지 간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컨트리뷰션 자체는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거고 내년 텍스 파일링까지 그 다음에 year 2011 내년도 자체용으로 적립하시는 부분, 적립해주는 부분을 심플아이라 매치를 미니멈 1%까지는 낮출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를 매칭을 해주신다 그러면 1%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1%까지 낮춘 거를 2년 정도까지 5년 향후 5년 중에 2년은 이렇게 낮은 비율로 매칭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1%까지 낮추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담당 어드바이저가 상의를 하셔가지고 매칭을 좀 조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바이라 같은 경우는 직원분이 넣으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회사 쪽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직원이 많은 경우는 사실은 세바이라를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너무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액수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안 하니까 보통 이제 마음앤팝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뭐 레버뉴가 좋아도 주로 소규모 직원 규모를 갖고 있는 경우에 세바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제 회사 쪽에서 다 넣어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넣어주는 시기를 당연히 내년 텍스 파일링까지 연기하실 수 있고 익스텐션을 하시면 더 연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회사 쪽에서 만약에 캐시플로우 상의 이슈가 있어서 컨트리뷰션이 어렵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우리 회사에 지금 적절한지 활용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시고 어멘먼이 필요하면 어멘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직접 401k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EIDL이나 뭐 PPPL을 통해서 회사들이 많이 지금 정부에서 론을 받는데 특히 이제 PPPR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페이롤을 쓰셔야 되고 뭐 렌트를 쓰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브를 이제 받는데 그 융자한거래에서 이제 면제를 받는데 그 면제 대상 중에 하나가 인플로이어 컨트리뷰션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01k 같은 그 디파인 컨트리뷰션 플랜에 회사 쪽에서 넣어줘야 되는 폰으로 사용한 돈은 PPPL론에서 포기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PPPL을 받으셨고 뭐 신청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operating expense 차원에서 쓰실 수 있는 돈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융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뀐 법과 뭐 정부에서 급하게 제시한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셋업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계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과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내지는 이렇게 기억하시기 쉽게 에크로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자를 보시면 지금 FIDS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보나파이드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쓰는 그 파이드하고 어원이 같은 거죠. 이제 뭐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뭐 신뢰의 여신의 이름이 이제 피데스고 미국식 발음은 이제 파이즈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음, 뭐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4K 플랜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드바이저로서 신뢰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로서 일을 한다는 그런 저희들 필라소피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해봤는데 기억하시기가 좀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는 fiduciary를 의미하는 거고, I는 investment, 그리고 D는 design, E는 expense, S는 service 해서 401k를 처음 시작하실 때나 아니면은 현재 운영하고 계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가 필요하시다. 이런 항목들이 리뷰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 그 F자부터 피지셔리 부분도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피주셔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살피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피주셔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401k 플랜과 관련해서는 이제 업주가 임플로이어가 회사 측이 이제 피주셔리고 그 피주셔리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주가 이제 트러스티 이 플랜의 트러스티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분이 피주셔리 역할을 가지시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CFO 때로는 뭐 HR 책임자 되시는 분이 피주셔리인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피주셔리는 이제 이 플랜 자체가 401k는 이제 직원들의 어떤 리타이먼트 베네핏을 위해서 셋업을 하고 셋업을 해주는 그런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랜 자체가 직원들의 은퇴 혜택을 위해서 은퇴 준비를 위해서 잘 셋업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 책임 부분이 이제 회사 측에 있다, 그리고 트러스티 쪽에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로 인해서 문제의 소지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큰 회사들의 플랜에서는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것도 아마 다들 들어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회사 쪽에서는 피지컬 리스폰시빌리티를 우리가 잘 핸들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본 건데 특별히는 그 회사의 401k 플랜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라인업들이 충분히 다이버시파이 됐느냐 여러 캐리고리로 직원분들이 자기 폴폴리오를 짤 때 투자를 할 때 안전하게 그럼 중도 성향 어그레시브하게 할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바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옵션을 주느냐 그리고 지금 이 내 플랜 안에 있는 펀드 옵션들이 리즈너블한 코스트와 리즈너블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사 쪽에서는 특별히 지금 뭐 코비드 19 관련해서 그렇고 지금 시장 환경이 되게 벌러틀하잖아요.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또 이제 뭐 B자로 이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는 거야? 아니면 뭐 다시 한번 또 주저앉을 거야?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 인베스트먼트 옵션 관련해서 좀 주시를 하시고 충분히 우리가 제대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듀셔리 의무를 다하는 방식에는 크게 3221하고 338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에리사 법안의 조항을 따서 얘기하는 건데 에리사는 401k나 뭐 디파인 베네핏이나 이런 리타이먼트 퀄리파이 플랜 전체를 관장하는 법안이거든요. 거기에 조항에서 이제 3221은 그 어드바이저 쪽이 그 피듀셔리 어드바이저로 책임을 담당하는 그 third party가 있고 third party가 그 어드바이스를 드리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이제 회사 쪽에서 그 펀드를 그 펀드를 넣어 이런 결정은 이제 회사 쪽에서 하는 거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드바이스를 주는 소스를 따로 두는 거죠. 그게 이제 321이고 338은 이제 그 리뷰하고 모니터하고 체인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third party가 해주는 게 이제 338이에요. 그러면은 이 338 fiduciary 역할을 담당하는 쪽이 그런 인베스트먼트 라인업을 셋업하고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데와 관련된 책임, fiduciary 책임을 그들이 다 어스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라이빌리티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상황과 과연 이런 3221이나 338의 그 fiduciary liability를 어떻게 핸들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핸들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핸들하시는 게 좋을지 같이 상의를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베스트먼트 플랫폼은 방금 피듀셔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 접하는 것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401k 플랜 안에서도 전문 머니 매니저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옵션이 있고 그게 이제 그 프로페셔널리 매니지드 어카운트라고 여기는 부르는데 그런 옵션들이 있고 들어보시겠지만 뭐 타겟 데이트 펀드, 라이프스타일 펀드, 뭐 타겟 머추어티 펀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 은퇴 시기에 맞춰서 혹은 내 리스크 성향에 맞춰서 이미 짜여진 그 폴폴리오가 짜여진 펀드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옵션들이 이제 401k 플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지그네이티드 펀드라는 거는 이제 each individual 펀드 내 401k 플랜의 라인업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20개, 30개 내지는 40개 정도의 each 펀드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데지그네이티드 펀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 윈도우라는 거는 커스토디언이나 그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내 회사 플랜 안에 라인업으로 정해진 펀드 이외에 이제 아웃사이드에 다른 리테일 시장에 있는 다른 펀드들까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다이렉티드 브로커지 어카운트라고 해서 그 라인업 이외에 내가 별도의 401k와 연결된 브로커지 어카운트를 셋업하셔서 거기서 뭐 스타 ETF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 플랜이 뭐 다 오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더 이피션하고 이펙티브할지 직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을 하셔서 이제 필요한 라인업들을 필요한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하나씩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라이프스타일 펀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그레시브하게 되는지 컨서버티브하게 되는지가 이미 정해진 그런 펀드들이고 보통 그 숫자들이 있어요. 2020, 2030, 뭐 2040 이렇게 그 시기를 타겟으로 해서 그 안에 자동적으로 폴폴리오의 그 구성비가 결정되는 펀드고 또 그거 이외에 아예 그냥 그 펀드 자체가 그냥 컨서버티브 펀드, 뭐 어그레시브 펀드 이렇게 리스크 위주로 아예 설정이 된 그런 펀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그 리스크 프로파일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폴폴리오가 만들어지는 라이프스타일 펀드, 타겟 데이 펀드도 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나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라인업에 지금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리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데지그네이트 펀드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게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 플랜에 있어야 될 옵션들이 특히 한 8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충분한 분산이 가능하다 보는 거니까 캐시나 그러니까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테이블 펀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픽스드 어카운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플랜 안에 이런 캐시 이퀴벌런트 옵션이 있는지 가장 컨저버티브한 옵션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숏텀 펀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형 펀드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라지 캡 주식형 펀드가 있는지, 미드 캡 주식형 펀드가 있는지, 스몰 캡이 있는지, 그리고 인터내셔널 주식형 펀드도 있는지, 아니면 섹터별이나 아니면 좀 스페셜티 펀드도 앞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신 어떤 니드나 목적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할 수 있게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라인업 자체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펀드 윈도우나 이 셀프 다이렉티브 브로커지 어카운트는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플랜이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세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이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겠죠. 직원분들 입장에서 내가 좀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싶고 내가 좀 더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펀드 윈도우나 셀프 다이렉티브 브로커지 어카운트도 우리 플랜 안에서 어프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훨씬 더 리스크가 높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 401k 플랜, 우리 회사 플랜 안에 있는 라인업은 나름대로 리뷰를 해서 다이버시파이 할 수 있게끔 정해 놓은 건데 바깥으로 나가시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이제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셀프 다이렉티브 브로커지 어카운트도 내가 스탁이나 ETF로 트레이딩을 직접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하시게끔 이제 다 디스클로즈하고 그 리스크 책임은 이제 직원분들이 지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초이스로 원하시면은 우리 플랜 안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라이프스타일 타겟 펀드들하고 데지그네이트 펀드는 당연히 있겠죠.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8가지 미니멈 8가지 유형의 펀드들로 글라디 구성이 돼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인베스트먼트 관련 처음에는 제가 피듀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회사가 플랜을 매니지하고 관리하는 피듀셔리 역할을 하는 피듀셔리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데 책임이 있는데 과연 그 책임을 우리가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느냐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플랜 안에 인베스트먼트 라인업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었냐 직원분들이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라인업이 골고루 다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 디자인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플랜이 뭐 401k 일반적인 아무것도 없는 그냥 401k 플랜이 있고 회사가 직원분들이 적립하시는 거에 대해서 몇 %까지 뭐 매칭해주는 매칭 401k일 수도 있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뭐 세이프 하버케일 수도 있고 프로핏 쉐어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이 접목된 플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401k 플랜이 다른 어떤 캐시 밸런스나 디파인 베이트 같은 펜션 플랜하고 같이 접목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플랜을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 회사 상황에는 뭐 3%로 그냥 무조건 주는 세이프 하버가 맞아. 아니면 우리 상황에는 직원분들이 자기 월급을 적립할 때 매칭 형태로 주는 세이프 하버가 더 맞겠어. 이게 틀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플랜이 지금 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하게 지금 디자인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간혹 제가 이제 보면은 회사 상황과 안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지금 플랜 디자인이 우리 상황과 직원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베네핏과 지금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늘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이제 변경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에 맞게끔 필요하신 부분을 디자인을 갖다가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다음은 이제 expense 그 FIDES의 2에 해당되는 expense 부분인데 사실 잘 EX expense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 과거에는 더 알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좀 클리어하게 이게 디스클로즈가 안 되는 경우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많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 expense 같은 경우 다 거의 다 디스클로즈가 클리어하게 지금 되는 상태죠. 회사들마다 다른 형태로 디스클로즈 조금씩 하긴 하지만 그래서 플랜 관련된 expense를 보시면 크게는 이 401k 플랜을 셋업해주는 그 프로바이더, 레코드 키퍼라고도 부르는데, 뭐, 존앤캅이 될 수도 있고, 아메리칸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예 그냥 TD, 어메리트레이드 같은데 직접 셋업을 할 수도 있고, 커스토디언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차지하는 피가 있어요. 그 401k의 피 항목 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플랜에서 제공하는 인베스트먼트 라인업, 그 펀드들이 별도로 차지하는 이제 펀드 익스펜스라고 그러죠. 이제 펀드 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플랜이 에리사 레귤레이션에 맞게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트래킹 해주는 그리고 뭐 레이버 디파트먼트하고 IRS에 파일링하는 것들 역할을 해주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역할을 하는 TPA가 있어요. 그럼 그 TPA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자문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을 위한 컴pen세이션 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 401k 플랜과 관련된 피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피가 과연 지금 우리 어떻게 돼 있는지, 컴패리티브하게 돼 있는지, 너무 그러니까 리즈너블하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건 한 30년, 35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차이이긴 하지만 스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왜냐하면 피가 애뉴얼리 하나는 1.5%고 예를 들어서 토럴 피가 하나 0.5라고 할 때 1%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5,000불로 시작한 돈이 피가 1% 높은 경우에는 한 14만 불이 되고 1%가 낮은 경우는 한 20만 불이 되니까 피도 사실은 그 나중에 실제로 퍼포먼스 이건 7%를 에버리지 냈을 때 넘버인데 실제로 투자 성과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각 그런 피도 사실은 내가 나중에 어큐뮬레이트 할 수 있는 에셋 규모의 그 차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고 리뷰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플랜을 이제 셋업하고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서포트를 받고 서비스를 받고 계신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뭐 골키퍼 쪽에서는 프롬프트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가, 직원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리스폰드를 하고 해결해 주는가,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인베스트먼트과 관련돼서 혹은 플랜 자체와 관련돼서 자주 교육을 제공해 주는가, 워크숍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자기 폴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매니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일반적인 인베스트먼트 에듀케이션이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적용해 주는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과연 어드바이저 회사가 아니면 어떤 개인 어드바이저가 얼마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리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플랜을 셋업해 놓고 저희가 이제 고객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개인 어드바이저 분이 이제 플랜을 셋업해 놓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이렇게 얼굴을 뵌 적이 없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팔로우업이 전혀 없는 경우도 종종 저희들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회사 입장에서 잘 신경 쓰고 그냥 셋업을 해 놨으니까 직원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신 거죠. 다른 더 바쁘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방치된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저희들은 뭐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 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그 기업 고객들 분들은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 분들이 계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애드민 차원에서나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정기적으로도 제공해 드리고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은 저희도 직접 교육도 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5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fiduciary 책임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회사가 다하고 있는가. 우리 회사의 인베스트먼트 라인업이 지금 효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그리고 플랜 디자인은 과연 우리 상황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익스펜스는 과연 컴패리티브한가, 리즈너블한가. 그리고 서비스나 에듀케이션은 우리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 크게 한 5가지 부분들을 플랜을 셋업하고 운영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늘 좀 고려하셔가지고 각 분야마다 우리가 개선할 점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리뷰를 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해 나가는 게 또 결과적으로 피지컬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플랜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 빅픽처를 진단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401k.ormscom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저희들한테 직접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갖고 계시는 플랜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버롤 밸류에이션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또 적절하게 지금 셋업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리포트를 준비를 해드리는데 리포트를 보시면 이 플랜이 지금 어떤 플랜에 있는 펀드들이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직원분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뭐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참여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각 분야별로 과연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 회사들의 플랜과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의 플랜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분야별로 저희들이 진단을 이 리포트를 통해서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34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플랜이 지금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미니멈 50에 70 이상 정도 스코어가 나와야 그러니까 리즈너블하게 지금 컴피턴하게 플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플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의 여지가 이제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하시다 그러면 이제 코스트나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바이더 피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벤치킹 해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 비슷한 상황과 규모에 있는 회사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 그 회사들의 플랜들이 갖고 있는 코스트와 퍼포먼스 그 프로바이더 피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선인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필요하시면은 그런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벤치마킹 내용들을 저희들이 차트로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 코스트 부분에서 이렇게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저희들 같은 어드바이저들한테 나가는 피도 과연 적절한지 뭐 많은 축에 속하는지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리뷰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린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과연 우리 플랜이 지금 건강하게 셋업되어 있고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리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펀드 퍼포먼스가 다른 플랜들이나 그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익스펜스나 퍼포먼스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더 나은 플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리서치를 해드릴 수가 있고 피 내용도 이렇게 클리어하게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끔 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빨리 좀 끝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